안녕하십니까. 저는 VNG 박성훈 차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구조 해석입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번 발표에서 사용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GNN을 사용한 두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게이트 모델, 즉 근사 모델은 이미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력 변수에 따른 최대 응력 혹은 최대 변이와 같은 단일 값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미 여러 기법들이 개발되어 아이사이트에서도 다양한 테크닉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단일 값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시간에 따른 어떤 결과값의 변화 자체를 예측한다든지 혹은 공간상의 결과 변수들을 예측한다든지 혹은 이 둘이 혼재된 시간에 따른 공간상의 결과 변수들의 변화 자체를 예측한다든지 할 때에는 기존의 기법들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진보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미 CNN 혹은 RLN과 같은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상의 응력 분포를 예측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 변수에 따라서 형상, 즉 요소망이 바뀐다면 결과값을 예측해야 되는 노드들의 개수들 또한 변화하게 되고 단일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이러한 변화들을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발표에서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노드들과 노드들을 연결하고 있는 정보를 담은 엣지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노드들의 연결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디전시 매트리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의 5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살펴보면 현재 0번 노드는 1번과 2번 노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0번 노드에 해당하는 행에 대해서 1번 노드와 2번 노드에 해당하는 컬럼만 1로 표현하고 나머지 컬럼에 대해서는 0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5개 노드에 대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그림과 같은 5x5의 어드전시 매트리스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노드와 엣지에는 속성 값들을 담아서 저장할 수가 있고 이를 이제 피처 벡터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노드는 SNS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만약 각각의 사용자들이 나이나 혹은 직업, 사는 지역과 같은 정보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값들을 노드 피처 벡터로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의한 그래프를 메시지 패싱 과정을 통해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메시지 패싱은 어그리게이트와 업데이트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어그리게이트 단계에서는 연결된 노드의 피처 벡터를 한 곳으로 모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어 업데이트 과정에서는 한데 모은 피처 벡터를 임의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노드의 피처 벡터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프를 여러 단계의 메시지 패싱 레이어를 통과시키게 되고 이를 통해 추출된 결과 그래프의 경우 처음에 입력한 그래프의 피처 벡터와 다른 형태의 피처 벡터를 갖게 됩니다. 메시지 패싱 과정을 수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디전시 매트릭스와 각 노드의 피처 벡터를 쌓아서 만든 피처 매트릭스를 곱하여 어그리게이트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시에서 3번 노드는 1번 그리고 4번 노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전시 매트리스에서 3번 노드에 해당하는 행은 1, 0, 0, 1로 표현됩니다. 이를 피처 매트릭스와 곱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1번 노드의 피처 벡터와 4번 노드의 피처 벡터가 합쳐진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어서 업데이트는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먼저 웨이트 매트리스를 곱하여 선형 가중합 연산을 수행하고 이어서 비선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행렬들의 요소들을 비선형 함수인 활성 함수에 입력하여 그 결과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새로운 피처 벡터리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입력한 피처 벡터의 크기는 9였지만 결과로 나온 피처 벡터의 크기는 6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처 벡터의 사이즈의 변화는 사용자가 웨이트 매트리스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게 됩니다. 또한 이 어그리게이트와 업데이트의 전체 과정에서 미지수는 웨이트 매트리스의 각 요소들의 값이 되며 적절한 웨이트의 매트리스를 찾는 것이 뉴럴 네트워크를 합숙하는 것의 목표가 됩니다. 어그리게이트와 업데이트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GNN의 파생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GNN은 연결성을 갖는 다양한 대상에 대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것의 대상에 따라서 노드 레벨, 엣지 레벨, 그래프 레벨로 적용 가능한 분야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GNN의 특성을 유한요소 모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한요소망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갖고 있는 노드의 피처 벡터들 안에는 각 유한요소의 노드가 갖고 있던 변형전 좌표 정보, 혹은 설계 변수, 물성 정보와 같은 값들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를 여러 단계에 걸친 메시징 패싱 레이어를 통과시키게 되고 새로운 피처 벡터를 갖는 그래프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출력된 그래프의 노드의 피처 벡터들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결과 변수 값들이 저장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응력이라든지 변형 후 좌표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그래프를 유한요소망으로 다시 변경하면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아웃풋 베리어블을 갖는 컨투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GNN을 사용한 예측 모델을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카티아와 같은 CAD 툴로 파라메트릭 형상을 생성합니다. 이어 변형된 형상을 가지고 유한요소망을 생성하고 해석 결과를 수출하는 자동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파라메트릭 CAD 모델과 해석 자동화 스크립트를 아이사이트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해석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었다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수행하여 최적의 예측 모델을 탐색하게 됩니다. 먼저 인장 하중을 받고 있는 2차원 평판 모델에 대해 GNN을 사용하여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인장력을 받고 있는 2차원의 편판을 선정하였습니다. 설계 변수는 평판의 높이와 길이, 그리고 평판 안에 존재하는 홀의 X, Y 좌표, 그리고 홀의 반지름 크기까지 총 5개의 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문제의 복잡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선형 물성인 존스코 플라스티시티를 적용하였습니다. 아바쿠스 파이썬 스크립트와 아이사이트를 사용하여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5개의 설계 변수들의 민맥스들을 고려해서 각각 4구간으로 나누게 되면 완전유의 배침법을 사용해서 1024개의 설계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각 설계 케이스들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들을 추출하여 1024개의 해석 결과 DB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래프 생성에 필요한 노달 커넥티비티 정보라든지 관련된 아웃풋 값들을 CSV 파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4개의 GCN 레이어와 3개의 리니어 레이어로 구성된 그래프 오토 인코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024개의 해석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하였습니다.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
추가로 해석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였습니다. 옵티멀 라이트닝 하이퍼 큐브 샘플링 기법을 사용해서 무작위로 추출한 200개의 설계 조합의 해석 결과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노드에서의 범위세스 응력을 예측하고자 하였고, 민스퀘어 에러, 즉 전체 노드에 대한 에러 제곱의 평균이 최소화되도록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구글 콜앱 환경에서 A100 GPU를 사용했을 때 10분 내로 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완성된 GNN 예측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성능 검증에 사용한 200개의 케이스 중 민스퀘어 에러 기준으로 결과 가장 좋지 못한 3개의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가 GNN으로 예측한 결과이고 아래가 실제 아바쿠스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에러 값이 높은 3개의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응력이나 전체적인 응력 분포는 GNN으로 예측한 것과 아바쿠스로 해석한 것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스퀘어 에러가 가장 낮은 3가지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러가 작은 만큼 GNN의 예측 결과가 아바쿠스 해석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한 모델은 압축 하중을 받고 있는 컨트롤암입니다. 암 폭, 플랜지 길이, 비드 길이, 비드 폭, 비드 간 거리 총 5개의 설계 변수를 갖는 컨트롤암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탄성 물성을 사용하였고 압축 하중을 받을 때 컨트롤암에 걸리는 응력 분포를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3차원 모델이기 때문에 S4R 요소를 사용하였습니다. 카티아와 아바쿠스 파이썬 스크립트를 연계한 아이사이트 자동화 프로세스로 해석 결과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5개의 파라미터를 각각 4구간으로 나눠서 총 1024개의 설계 조합을 생성하였고 해석 모델의 정보와 결과들을 CSV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이번에는 4개의 GCN 레이어와 4개의 리니어 레이어로 구성된 그래프 오토인코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1024개의 해석 결과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하였고 무작위로 추출한 200개의 설계 조합의 해석 결과를 추가로 생성해서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검증에 사용하였습니다. 3차원 쉘 모델이기 때문에 쉘의 탑 서페이스에서의 범위세스 스트레스를 예측하고자 하였습니다. 요소 개수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에서도 90분 내외의 학습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학습이 완료된 GNN 예측 모델을 성능 검증에 사용한 200개의 케이스 중에서 민스퀘어 에러 기준으로 결과가 가장 좋지 못한 3개의 케이스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민스퀘어 에러 값 자체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대 응력이나 응력의 분포의 경향성 자체는 GNN 모델로 예측한 것이 아바쿠스로 해석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준수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력 집중이 발생하는 영역 주위로 GNN의 예측 성능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러가 낮은 3개의 케이스는 암 폭이 넓다 보니 응력 집중이 비교적 덜 하였고 따라서 예측 성능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GNN을 사용한 응력 분포 예측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아이사이트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였고 비교적 쉽게 학습용 해석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GNN을 2D 평판과 컨트롤암 해석 결과를 예측하는 데 적용해 보았습니다.
응력 분포의 경향성은 아바쿠스로 해석한 것과 GNN으로 예측한 것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응력 구배가 큰 국부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GNN의 예측 성능이 떨어지고 오차가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에러가 컸던 컨트롤한 모델에 대해서 파라미터 수를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625개의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했을 때 에러가 상당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